오늘은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삶을 더 나아가게 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죠. 오늘은 어떤 말들이 똑똑한 사람들에겐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왜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외에는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이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거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대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이전에 다뤄본 적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 접할 때 쉽게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자신을 믿고, 다시 말해 자신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 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도전하게 만들고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이들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을 얻고 점점 더 자신감을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워 보였던 문제도 점점 해결책을 찾고 나면 결국 자신감을 얻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됩니다. 한 예로, 유명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나 테슬라와 같은 그의 기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켓 발사 실패, 자동차 생산의 어려움, 자금 부족 등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그는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페이스와 테슬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혁신적인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세와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가 그를 이끌었던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도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성장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에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었는지를 고민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더 많이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방해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고민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여러 차례 실패와 실수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애플에서 물러난 후 넥스트와 픽사에서 성공적인 경영을 이끌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태도로 결국 애플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패가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며 그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똑똑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 책임을 지는 태도는 성과와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그건 나랑 상관없어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 책임이나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건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성과나 동료의 성공은 결국 자신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만약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개인적인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어려움도 자신의 책임이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넓게 보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환경 문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정의 등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빌 게이츠는 그의 엄청난 부를 쌓은 이후 자선 활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을 통해 얻은 자원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빈곤 문제, 질병 퇴치, 교육 개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원을 사회적 문제 해결에 투자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건 나랑 상관없어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하트마 간디도 자신의 공동체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며 단순히 자신의 나라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운 인물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태도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일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큰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와 협력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똑똑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이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에 대한 편견과 나이로 인한 제한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장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한계로 두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며 도전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의 축적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주식 투자와 기업 경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사례는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존경받는 교육자나 멘토들도 종종 나이가 많지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상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후세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배움이 끝나는 순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에 불과하고 실제로 나이를 제한 요소로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 맥컬리라는 유명한 작가는 80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출판하며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같은 배우는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여전히 활발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이건 너무 늦었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느낄 때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했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이제는 늦었다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과거의 실수나 기회를 놓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카메라 기술을 만든 오스카 마르티네즈는 50대 중반에 카메라 디자인을 시작하여 20년 뒤 카메라 업계에서 큰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